네, 오늘 SK 하이닉스는 현재 아비 교환입니다. 지금 오늘 현재 마이너스 7%, 6%대 개파락을 띄우고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 이유는 역시나 이 엔비디아의 급락, 그리고 나스닥의 급락인데, 이게 다시 한번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어 가면서 이 시장이 또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개별 종목의 흐름을 보면은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최근에 HBM4 양산에다가 7세대까지 이런 맞춤형을 나타낸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앞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처럼 현재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탑다운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글로벌과 미국 시장의 흐름들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 미 시장을 무조건 잘 분석을 하고 가야 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파락을 띄우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게 방향성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밑에 하방으로 열려 있을까, 아니면 여기에서 지지를 하고 단기적으로라도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난 이번엔 또 손실로 마감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판가름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과 이런 시장에 대한 경제 분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우리가 끌고 가는 그런 방향성을 잘 이끌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의 흐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나스닥이 3% 이상이 떨어졌어요. 3% 이상. 정말 또 이렇게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재 지수도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 노동절 다음 날 3일 어제죠. 미국 주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고, 현재 이런 제조업 경기 지표가 예상을 밑돌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번진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런 우려 속에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은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10%, 장중에 마이너스 9.53%, 그리고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2.41%, 총 마이너스 10%가 넘는 하락이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일단 제조업 지표가 나오면서 지수의 하락이 이 반도체 쪽의 하락을 이끌었고,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현재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와 함께 11월 대선에 대한 이슈로 상당히 눈치 보기 싸움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크게 남은 이슈가 바로 이 9월 금리 이슈, 그리고 11월에 있는 대선에 대한 이슈인데, 현재 이 엔비디아의 공급을 하려고 했던 기업들이 나중으로 이연시켰단 말이죠. 그 물량들을, 공급 물량들을. 왜? 우리가 11월 대선 이후에 흐름들을 보고 앞으로 다시 한번 주문을 넣겠습니다 라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연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 측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주문량이 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달이 전월보다 주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제조업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이 11월 대선 이후에 지금 이렇게 이연되었던 물량들이 다시 한 번 더 쏟아져 나오면은 그 전보다 큰 폭의 또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9월이고 앞으로 10월 그리고 11월까지 여기에 대한 흐름들, 대선과 금리 인하에 대한 흐름들로 변동폭을 이렇게 크게 주고 갈 텐데, 그러면 앞으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우리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 경기 침체가 완화되었다, 끝났다라고 최근까지 이런 발표들이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금리 인하를 시행한다는 건 어떠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를 급하게 시행을 하는 것이지,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절대 금리 인하를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뭐 고용 지표나 이 CPI 지수가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이것이 금리 인하를 더 부추긴다, 이것도 뭐 반은 맞는 말인데, 그런데 금리 인하를 빠르게 또는 빅스텝으로 시행을 한다는 건 그렇게까지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걸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첫 번째로 시행이 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주식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금리 인하가 결국 안정화가 되어가는 그 시점에 주가는 대폭으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지금부터 이제 상승이 없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먼저 이 미국 기준 금리 추이를 좀 보면서 예전에 역사적인 흐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2000년대에도 6.5%에서 1.25%로 하락을 했었고, 2000년대에도 비슷한 흐름, 2018년도에도 비슷한 흐름이었는데, 그때 지수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이렇게 급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금리 인하가 다가오면은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이렇게 하락이 급하게 나온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상승이 안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자, 제가 한 가지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다가온다. 그러면 앞으로 금리 인하 이후에 9월 중순 혹은 10월 초쯤에 더 크게 지수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현재 구간보다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일단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 인지를 한 다음에 그러면 지금부터 9월 중순 10월 초까지 단기 상승이 나오지 않을 것이냐? 저는 무조건 나온다 봅니다. 무조건 나온다 보고 있고, 우리는 9월 중순과 10월 초에 이 SK하이닉스가 만들어내는 이 단기 고점에서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은 기회다. 오늘은 기회다. 즉 오늘은 이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수익을 극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줬다. 그런 다음에 이 SK하이닉스를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런 고점 신호가 떴을 때는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된다.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그럼 단기적으로 상승이 지금 이렇게 과대 낙폭에 의한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좀 예측을 해봐야 하는데, 자, 일단은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 구간대는 이전의 전고 혹은 그 윗구간까지 좀 열려 있다고 봐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 기술적 반대, 그러니까 주가를 누르면 누를수록 이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또 빠르게 튀어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현재 삼성전자보다도 더 많은 낙폭을 주고 있는 게 결국에 똑같이 상승폭도 삼성전자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이게 언저리 어딘가에서 분명 고점 신호라는 게 뜰 텐데, 이때 여러분들 현금화 하지 않은 사람과 현금화를 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데 분명한 극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부터가 정말 이런 대응이 중요하고요. 이런 경제, 일반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경제를 이해하고 여러분들 끌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 CLSA 증권 그리고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JP모건 서울과 같은 이 외국계 자금들이 SK하이닉스를 전량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외국계 자금들이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을 떠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물량들을 그래도 이 기관과 개인이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내일부터는 또 소폭의 반등세가 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 피날레에 대한 고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정확하게 이 가격대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예측하는 거 여러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런 시장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이 고점 신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장전, 장후 브리핑을 함께 해드릴 거고, 이런 타점을 잡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대응 시나리오 전략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해 나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지금 너무나 중요한 구간이고, 여러분들이 절대 한순간 한순간 놓치고 만약에 이 타점을 또 놓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우리가 말했죠. 장기적으로 물론 올라가겠지만 이 시간과 기회를 버리고 남들 큰 돈 버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 전략에 대해서 뭐 저희 구독자분들이 또 많은 요청들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새롭게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010-2011-9671로 저에게 하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만큼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우리가 뭐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죠. 미국의 그 경기 침체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끝날 때 과연 어떤 종목들이 크게 오를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앞으로 이 반도체 특히나 HBM 쪽이나 이 제조업 쪽이 현재 글로벌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도 그 와중에 SK하이닉스, 저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다른 어떤 종목들보다 더욱더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상승폭이 나온다라고 하면 더 크게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상승폭이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아닌 앞으로 이런 경기 침체가 더 우려가 되어 가면서 확실하게 더 저점 구간에서부터 강력한 수급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 절대 매도하면 안 되고요. 앞으로 이런 단기 고점에 대한 고점 신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여기에서 대응을 하는 게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핵심이고 여러분들 돈을 벌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런 고점 신호를 과연 내가 어떻게 파악을 할까도 참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 SK하이닉스 이거는 고점 신호라는 거 여러분들 종목의 성격들마다 우리가 다르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아니라 뭐 테마주 형식의 아니면 잡주 형식의 종목들을 내가 들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세력들의 수급만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어려운 게 바로 시장 상황을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섹터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이 바로 또 개별 종목에 대한 섹터의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리고 나서 이 수급이 결국에 SK하이닉스나 우리나라 대형주 중심으로 물량을 들고 있는 이 수급들이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단기 고점에 대한 그 고점 신호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2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때부터 주가 빠진다고 보죠. 그런데 나는 평단가가 24만 원이라서 22만 원에서 여러분들 저는 아직도 손실이 커지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손절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 비중을 줄이더라도 비중을 50%나 줄이면 저는 그래도 돈을 잃는 건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절대 돈 못 법니다. 이렇게 절반이라도 현금화를 시켜 놓으셔야 그 다음 스텝을 우리가 밟아 나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지금 현 구간 상당히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구간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거는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SK하이닉스 분명 우리에게 지금 힘든 시간들을 주고 있는 건 맞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앞으로 저 박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헤쳐나가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큼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하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주시면 되시겠고요. 저는 장 마감 후에 여러분들께 또 브리핑 해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